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손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새해 첫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추석 명절 지금 한 3, 4일 지나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기분이 좀 거시기할 겁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오늘 구정설을 아마 감옥에서 세우기는 처음일 거고, 예전에 제가 2017년에 경험했던 걸 아마 경험해보면 기분이 묘할 겁니다. 어찌됐든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 구정 연휴가 탄핵 강풍 때문에 지금의 날씨처럼 눈도 내리고 찬바람도 불어대는 이 얼씬스러운 날씨입니다. 고향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 밤에 미끄러운 도로 좀 조심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시간에 싸움하지 마시고, 만약에 논쟁이 일어나면 바로 오늘 이 방송을 딱 보여주시면 아마 북한에서 남침한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구정 연휴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이 언론들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휴 기간이지만 될 수 있으면 방송을 단 하나씩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7일자 아마 10분 논평에서 기레기에 난 대한민국 이대로 망가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언론과 기레기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금의 탄핵 전국 주범을 언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신문법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언론 환경, 그리고 기레기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도 안 될 분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군,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각자 제가들 편향대로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고 가면 언론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회초리를 들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언론이 부안해동하고 기레기가 앞장서고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겁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권 때 받은 그 훈장, 기레기 딱지를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떼지 못하고 지금은 더 형편없는 쓰레기 보도들로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쓰레기로 부르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탄핵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뭐가 위법이고 뭐가 불법이고, 이 상태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언론들은 김영삼 정권 때 군의 사조직 하나회를 체결할 때 하나회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원흉으로 매도해서 결국은 하나회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하나회 같은 세력이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법부에 따리를 털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임금법연구회, 이런 것들인데, 하나회가 대한민국 군의 내부의 사조직이었던 것처럼 법조계 내부의 사조직이라는 점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 등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민변, 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주로 등용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문제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 출신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서면서 법관 인사에서 대놓고 바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핵심 요들과 수뇌부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결국 김명수의 인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형편없는 꼬라지로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아마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김병로 선생이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대노하고 났습니다. 이 우리법 연구의 조직 활동은 중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끼리끼리 요직 깨차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 연구의 후신으로 중요한 사람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소모임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조직들은 가차없이 해체시켜야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있건 없건 그 여파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사고방식, 각종 활동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처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저도 문재인 정권 때 태극기 집회 사회를 봤다는 것 때문에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제가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죄도 없는 저를 감옥에 쳐넣을 때 생각을 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탄핵 찬성 쪽에 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탄핵, 수사, 구속, 구속기소, 헌재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못된 것이라 판단이 섰기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작당들을 그대로 묵과하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것도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까? 실제는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것이었지 의원들을 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우리 준PD가 성경TV2에서 수도 없이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애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앞다투어서 수사에 달려든 점,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발판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점, 공수처가 수사를 위한 대통령 체포가 아닌 체포를 위한 체포를 했던 점, 결국 망신주기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2번이나 강행한 점, 검찰이 조서 한 장 없는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점, 결국 공수처 증거와 경찰 수사기록까지 동원해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가나 정법으로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좌파들에게 말입니다. 초기 언론들이 당신은 내란죄 수괴 혐의로 보도를 하다가 민주당이 내란 수괴로 몰아붙이니까 혐의라는 이 단어는 빼고 내란 수괴로 계속해서 선동질의 보도를 해오다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니까 다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보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란 우두머리가 너무 용어가 강하다고 해서 법 자체가 내란 수괴라는 게 이게 너무 용어가 강해서 법 자체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고쳤던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들이 내란 수괴로 보도를 했고, 내란 수괴 혐의라면 다행인데 혐의는 아예 빼버리고 내란 수괴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니까 그제서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혐의자를 뺀 내란 수괴로 보도한 게 없어지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죄를 저울에 단다면 혐의가 빠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혐의는 재판을 해봐야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기레기들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초장부터 혐의라는 글자는 빼버리고 내란 수괴로 몰아서 마치 학신범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기레기 언론들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다 체록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들이 모조리 고발을 할 겁니다. 혐의자를 학신범으로 보도하고 방송에서 패널들이 씹으러 제낀 것, 이거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죄가 철회됐고 검찰의 구속기소에서는 직권남용죄가 빠져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죄가 빠진 것만 해도 탄핵사유가 80% 철회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검찰의 구속기소에서 직권남용죄까지 빠졌으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 죄는 도대체 뭡니까? 고발 사유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인데 내란죄는 국회에서 빼고 직권남용죄는 검찰에서 빼버렸는데 무슨 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죄가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몰기 위한 선동용 용어가 아니었습니까?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가 불가한 내란죄 수사를 한다시고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 직권남용죄고, 국회가 헌법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공수처를 믿고 내란죄를 빼버린 것인데,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직권남용죄만 남게 되는데 이것도 헌법제 84조를 적용하면 소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들이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공수처는 헌법제 84조에서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발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시키고, 검찰은 이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마만이 직권남용죄를 빼버린 것이 아닙니까? 결국 국회나 공수처나 검찰까지 한 통속이 돼서 꼼수로 국민들을 선동한 것인데, 법원은 직권남용죄가 빠진 내란죄를 당초 수사도 할 수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두고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명백한 검찰의 오판입니다. 공소기각에서 법치주의를 세웠네. 이거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 똑같잖아요.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진 직권남용죄는 애초 헌법제 84조를 적용하면 탄핵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지금 당장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법부가 안다면, 이런 꼼수를 판사들이 한다면, 이런 위법행위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이런 불법행위들을 대법원장이 한다면, 이런 엉터리를 헌법재판관들이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런 꼼수가 보이는데 그 훌륭하다고 똥폼 잡는 재판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사심을 빼지 않다 보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이나 서부지방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까지 지금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주진애 의원이 28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주 의원은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 법 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SNS에서 이재명이하고 문영배가 수차례 문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잘 있나 별소리 다 있어요.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을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을 하면서 문영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다고 주진우 의원이 따진 겁니다.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한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을 한다면서 남편과 김희수 변호사가 같은 지역에서 마주치는 사이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이 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 인권법연구회 이 출신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면서 헌법재판관과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3명이나 됐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제정신을 차린다면 이 마은혁 재판관 뭐 불임명을 위한 이혼 여부를 심리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라 꼬라지를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상정한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자 주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상 모두가 흔들려도 사법부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할 것 없이 태풍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건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판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라면서 결론이 예측 가능해야 법적 안정성이 생기고 국민들은 불안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의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조금 보태서 말하면 제형 법정주의가 침해당했다는 뜻과 동일하다는 지적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측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 사안의 당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들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결론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실제 나온 결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지 사회민주주의가 해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임무영 변호사 지적이 정확하지 않냐고요. 결국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만 잘 지켜서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드러내놓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거리를 헌법재판관들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법률 위반을 기초로 헌법 위반 사항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법률 위반을 빼버리고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심판하는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헌재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잘 모르나 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시간까지 헌법재판관들 보고 정치적 판단하는 곳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같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형태는 인민재판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나 윤 대통령 탄핵 강풍이나 쌍둥이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제정된 법률을 법리에 맞게 해석하는 법원과 달리 헌법 이념의 근거를 두고 고대 정치적 해석을 통해서 입법 수준의 판단을 하는 것이 흔히 헌법재판소라고 말하는데 이런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를 헌법 위반 프레임에 갇혀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재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인민재판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헌재재판관이라 하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동의를 해야 하고 정치적 성향이 제로 아예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재판관에 이어서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40여까지 이런 문제에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빨리 도장 찍어라 이겁니다. 윤석열 탄핵의 결론은 답정너 아닙니까?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짜맞추기식 요식 행위만 하고 있는 것처럼 작당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헌법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개판관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즉 헌법재판관 자질이 없다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서 드러난 만큼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떠나주는 게 맞을 겁니다. 똑똑하신 헌법재판관들 제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지금 당신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헌법 위반으로 본다면 그거는 좌파 프레임에 갇힌 것이자 헌재법 위반입니다. 오죽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이미 인용 결정이 정해진 것이고 남은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명 서초동 김현장이라고 불리는 법무법인 LKB M파트너스와 헌법재판소, 공수처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간의 이 인적 네트워크와 연관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드러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LKB 출신 인사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드러나지 않았냐고요. 서울 서부지법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때문에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고 급기 하남 청년들이 서부지법을 쳐다가는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개 판사가 형법 제110조 111조를 제외하겠다는 거. 어이구, 나라 끝났어요. 이래놓고도 잘했다는 겁니다.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도 서부지법원장 재직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 눈에 확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서부지법, 공수처, 헌법재판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과연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헌법재판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지 이미 상당 부분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자들은 그냥 인용으로 망치를 두들겨 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민노총 사타구니 속으로 들어간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 언론 매체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일방 조작 가짜 카더라 제보에 하면 등등등 온갖 엉터리 보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쏟아내고 있으니 결과는 뻔한 곳으로 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이런 짓거리들을 그냥 내비둬도 나라가 거들나지 않는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망하든 말든. 100%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이 돼서 결국은 나라가 공산화되니 망가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리라 확신합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다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인식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되었고 유엔군 참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순간 희생이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하는 이 꼬락서니를 볼 때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을 미점령으로 원하는 반면에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대는 이재명과 이념적 성향이 맞닿아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법조인들이 현명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이거부터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가만 내비두는 겁니까? 당장 체포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해야죠. 민족 반영의 원흉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방송에다 대놓고 시비를 했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자, 보시다시피 개판 5분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깨어있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고민해 보시고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하시고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군도,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헌법재판관, 뭐 정당, 국정원 다 막아줬잖아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군이 일어나서 혁명을 할 것이고 아니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할 것인데 지금은 아무도 이걸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광화문에 모여있는 수백만 명, 1천만 명이 넘는 이 국민들의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추석에 또 한 번 광고를 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미래TV, 옛날 뉴스타운 TV인데 84만에서 폭파가 됐어요. 다시 복구를 하려니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은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아직도 며칠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